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북주인데, 오늘 대북주 영상 점검을 하는 이유는, 대북주 종목들 점검을 하는 이유는, 특별하게 어떤 변동성이 지금 나와서가 아니고, 또는 계획이 변동은 없습니다. 우리 이전 내용처럼 박스권 하단에서, 바이든 취임 초기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현재 문재인의 임기가 1년 반이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을 좁혀서 빠르게 해보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바이든이 취임 초기에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또 단기 슈팅이 나올 때 우리 그때 이번에 그냥 다시 정리를 해주고 이후에 다시 볼지, 아니면은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내년 도쿄올림픽 기간이 있고 한 내년 하반기 출발 정도, 그 정도 기간에 6, 7월, 8월 이 정도 기간에 여름 정도에 또 대화가 열릴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속속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유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박스권 하단에 올 때 비중을 줄여주든 또는 수익 실현을 해서 그냥 마무리를 당장 짓고 이후에 또 내년 한 상반기 부근에서 또 다시 볼지 그런 정도를 우리가 보기로 했는데요. 일단 농업주 같은 경우는 우리 워낙 단가가 좋다 보니까 지금 그냥 기술적으로 왜 대선 전에 다 같이 시장에서 또 저점 찍고 돌리는 이 흐름에서도 수익이 속속히 나오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도 급하게 굳이 챙기고 있지는 않고 그냥 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북주를 전체적으로 금강산이나 철도 종목들이 박스권 상단에 올 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든 비중을 줄이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전체적인 계획은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계획에 대한 변동이 아니라 진짜 현재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고, 그냥 바이든 임기 초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그 텀을 정권 교체로 인해 새 판이 짜여져서 북한과의 대화가 길어지는 그런 텀을 줄이겠다고 이제 이인영 장관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제 또 바이든 정권에서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친서 교환 그 내용을 검토를 한다고 하고, 우리 문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에게 취임 초기에 대북 특별 대사를 빨리 지정을 해달라 그런 또 부탁을 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고 간단하게 점검만 할 겁니다. 통일부에서 이제 남북미 관계 골든타임은 내년 5월 9일 평화선언 가능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현재 아까 얘기했던 건데 한 반년 동안 물론 대북주 그냥 농사 지으면서 다른 매매 하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이 정치적인 이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누구 하나의 그런 전망 같은 걸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반년이 좀 지난 상태인 거고, 힘이 가장 강할 때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큼지막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으로 또 올라올 때 우리가 원하던 그런 대북주에 2018년도처럼 큰 슈팅, 19년도 18년도처럼 큰 슈팅이 나와서 우리가 큰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박스권 상단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화를 해주는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상황을 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 기간에 뭔가 나올 만한 건덕지들이 또 스토리상으로 또 우리가 쌓여간다. 그때 또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대북주 소량 가지고 있다던가 한 종목 정도 가지고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일단 매도를 다 하고 나서 관심주 상위로 두고 있다가 시장 조정 받는 날이나 그럴 때
저가에 또 진입을 한다던가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평화선언 가능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뭐 기자 간담회니 뭐 연구실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전망하는 건데, 지금 이 해당 기간에 뭐 이벤트가 이렇게 도쿄올림픽 여기도 있네요. 뭐 이런 이벤트 기간이나 이제 미국이 이제 취임 초기에 또 가장 힘이 센 뭐 그런 기간과 관련해서 얘네가 이렇게 전망하는 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북한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북한에서 그때 반응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뭐 다시 꺼냈다는 이전에 이런 기사인데,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안 회피를 비난하며 포상금까지 내건 미국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무슨 도움을 줬느냐며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북중러 계속 북한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또 시진핑 방안과 관련해서 또 이 중국과의 그런 대화에서 북한과 한반도 평화 요 내용은 이 중국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반도 니네다. 결국 남북 니네다. 미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미국을 견제하면서 하기 때문에 중국이야. 문재인 정권의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죠. 미국 협상 주역들이 본 북한 오만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 알아. 이거 같은 경우는 존 볼턴 회고록 얘기할 때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에 가져왔던 영변핵 시설 폐기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던 것들. 근데 트럼프는 이미 존 볼턴이 이제 그리고 그런 회의에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어떤 게 더 내 파워를 과시하고 좋게 보일까라고 했을 때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는,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결렬이 났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뭐 협상 주역들이라고 하니 그냥 무조건 북한의 친화적인 인물은 아닌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기브 앤 테이크를 아는 뭐 그런 얘기가, 뭐 저도 이 기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좀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자면은 뭐 육자회담 당시 부시 정부 디트란이 오래 걸려도 이 CVID 검증이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죠. 근데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이랑 북한이랑 진전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전략적 인내, 이거는 원래 오바마 정부 민주당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또 대선 직전과 현재는 전략적 인내를 따르진 않을 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 얘기 뭐 기브 앤 테이크 얘기가 나오니 이걸 봐야죠. 근데 이건 너무 예전 얘기라 지금 김정은이랑은 또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러니까 제목 정도만 참고해보면 될 기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북한의 뭐 상황에서 또 볼 거는 이상기후 엎친데 코로나 덮쳐 식량 빨간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농업주를 제가 처음에 추천할 때, 농업주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도 적은 데다가 현재 북한의 상태, 대북 제재, 코로나, 태풍, 홍수 뭐 이런 태풍 홍수 나오기 전이죠. 아무튼 코로나, 대북 제재 요거 때문에 이제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도 인도적 지원을 가장 먼저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에 그런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이런 식량에 대한 또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대북 정책 수립 들어간, 이제 오늘 이게 방금까지는 거의 전의 내용인 거고, 대북 정책 수립 들어간 바이든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이건 기사는 너무 긍정적으로 쓴 거고요. 아직 뭐 수립이 들어갔다고 할 만한 뭐가 나온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친서를 교환한 바 있는데 위에 있나요?
바이든 당선인 측이 이 간의 오간 서한의 내용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다, 뭐 정책 수립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건 좀 오바스러운 기사 제목이라고 보고요.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계속 급하게 해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도 바이든이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아예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한을 뭐 검토 계획을 세운다느니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한 정착이 예상보다 됐던 것보다 빠르게 미국이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이런 예측 정도로, 그래서 긍정적 시그널로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남북 모두에게.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처럼 자기 과시하려고 북한을 만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측에서 저런 북한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됐을 때 북한과의 그런 만약에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정말로 북한과 협상의 진전이 있어야 만날 겁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에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뭐 우리나라 그런 요구에 따라서 뭐 북한 문제를 빨리 처리할 거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일단 서한 검토를 한다는 게 지금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정도로 기사에서 되는 것만큼 저도 그렇게 생각보다 뭐 빠르게 나왔다고는 보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사실 한국이 그런 큰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에 요구를 하는 거는 북한과의 개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조금 지금처럼 약간씩 긍정적인 어떤 뭐 예측이 나오는 것들 말고 그 예측에서 한 단계 발전된 내용이 나올 때 다시 박스권 위로 상승이 이렇게 나올 건데, 이렇게만 나와도 뭐 수익권, 약수익권으로 또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체 다 매도를 해서 잠깐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볼지, 아니면 이것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뭐 추세적으로 나오는 기대를 할지, 아니면 뭐 비중만 조금 줄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비중 다시 담아서 내년에 또 볼지, 뭐 그런 정도의 계획은 동일하니까 그냥 오늘은 이 정도의, 지금 되게 대북주가 거래량도 없고 재미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급락을 하던지 뭐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차트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조금 여유있게 박스권 하단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뭐 12월 중이나 아니면 취임하고 1월 중 연말 연초쯤에 바이든이 북한과 관련한 또 언급에 또 긍정적인 그런 반영이 있을 때 변동성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업주 같은 경우는 뭐 그린 뉴딜 쪽에도 끼기도 하고 스마트팜 쪽으로 해서 끼기도 하고, 단가가 얘네로 치면 뭐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닥 매수를 한 게 농업주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농업주는 수익권이고 한데 뭐 얘네도 같이 그냥 가지고 있다 같이 대응을 해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대북주 점검 영상